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PC 운영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PC 운영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운영체제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분류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체제의 관점,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 프로그램.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C 운영체제 1강이고요. 운영체제의 개요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개념 정의 먼저 볼까요? 자, 제한된 컴퓨터의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인간,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요한 건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통로 역할을 한다. 통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컴퓨터를 아무리 비싼 걸 사도 이 안에 운영체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 비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사용자와 이 기계, 윈도우가 안 깔린 기계 사이에 이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딱 들어가서 두 개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어요. 한정된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요. 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자, 우리가 윈도우가 있어서 리소스, 예를 들어서 폴더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주변 기기의 관리, 기타 등등의 관리를 우리가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같은 말이죠.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맨머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기능 볼까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합니다. 리소스를 관리해줘요. 자,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 장치, 파일 등을 관리합니다.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CPU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모리, 자, 주변 장치 아까 말했던 프린터 같은 거 등등. 자, 그 다음에 파일 등을 누가 관리해 준다? 그렇습니다.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명령, 관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또 운영체제 가 직접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자, 역할 굉장히 많죠. 운영체제의 역할을 보면 자,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 사용자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통로를 정의한다. 통로 역할을 한다. 네, 인터페이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들 하드웨어 공동 사용. 자, 사용자들 간에 만약에 이게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 라고 해도 그렇고 혼자 쓰는 컴퓨터라고 해도 그렇고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어링. 자원을 공유하게 해주는 역할 하고요. 자,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줄링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한다.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과 에러에 대한 처리, 자, 사용자들에게 간섭을 방지하고 자원의 사용량을 계산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파일을 옮길 때에도 몇 분 걸립니다 하고 계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자, 병렬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병렬 수행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뭔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한 우리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내가 게임창 열어놓고 있죠. 인터넷창 열어놓고 있죠. 워드창 열어놓고 있죠. 무슨 또 뭐 브라우저창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병렬 수행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신속한 사용통신, 네트워크 관리 등등을 우리 운영체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의 목적을 들여다보죠. 자, 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 바로 운영체제의 목적인데,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어요. 자,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자, 일종의 목적인데, 성능의 최대 발휘를 목적으로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자, 처리 능력의 향상, 응답 시간의 최소화, 사용 용이성의 향상, 신뢰도의 향상, 다 향상인데 누구만 안 향상이냐면 응답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응답 시간은 짧아야 돼. 한 작업을 처리할 때 입력으로부터 결과가 출력될 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응답 시간, turnaround time 또는 response time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시간이 길면 싫어해요. 그죠? 그 시간이 짧아야 우리가 엔터 했는데 금방 결과가 탁 나와야지. 한 10분 있다가 나온다. 아무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지 않겠죠. 자,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데 금방 그 화면이 딱 나와야지. 한 10분 있다가 나온다. 아무도 그 사이트는 접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의 편의성과 시스템 성능의 향상 면에서 목적을 확인해 보았고요. 자, 구성입니다. 운영체제는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중요해요. 운영체제는요, 제어, 컨트롤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세스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때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슈퍼바이저, 데이터 관리, 관리란 말이 들어갔어요. 작업 제어. 자, 그래서 컨트롤. 자, 관리하고 제어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제어 기능이고요. 자,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처리 프로그램 되겠어요. 다시 외우는 방법은 제어 쪽은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제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감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제어 프로그램 쪽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구조를 보죠. 자, 커널, 어디든 커널은 가장 핵심입니다. 자, 커널 안에는 인터럽트 처리기라든지 디스패처, 이제 디스패처가 뭔지는 이제 뒤에 우리가 프로세스 스케줄링 나올 때 이제 설명이 되어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서 동기,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비동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입장한다. 동시에 입장하는 것은 동기입니다. 근데 그냥 오는 대로 들어간다. 이것은 비동기예요. 그래서 동기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 동기를 위한 기능 지원,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드웨어를 인식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죠. 자, 기억장치 관리기라든지 입출력 시스템이라든지 파일 관리기라든지 뭐 단기 스케줄러, 스케줄링을 하는 게 바로 스케줄러인데 그 장기, 단기, 중기 할 때 그 단기입니다. 자, 시스템 내 활성화 큐 관리, 큐가 뭔지는 우리가 그 줄을 일렬로 쭉 쓰죠. 이게 암암리의 큐입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줄 서 있는 것, 이걸 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CPU 관리. 자, 하드웨어가는 문과네요. 단기 스케줄러는 자원 관리기, CPU를 제외한 다른 자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거고요. 장기 스케줄러, 단기 스케줄러에 대조되는 말이죠. 프로세스의 생성, 소멸, 재와 관계된 것은 장기 스케줄러. 명령어 해석기, 명령어 해석기를 쉘이라고 부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명령어 해석기를 쉘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는 그런 명령어 해석기. 그래서 우리가 도스라는 운영체제도 있고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도 있고 또 뭐 리눅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도 있고, 이때 우리가 도스 명령의 dir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의 디렉토리의 목록을 리스트업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집어넣는 명령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곳이 바로 명령어 해석기고, 그거를 그 전문 용어로 쉘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목적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처리 능력의 향상, 반환 시간, 예, 반환 시간의 최소화, 사용 가능도의 향상, 신뢰도의 향상. 얘만 최소고 나머지는 다 맥시마이즈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목적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운영체제의 기능 앞에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부팅하죠. 저장 매체, 메모리 관리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하죠. 자원을 관리합니다. 또 파일 관리하고요. 작업 및 프로세스 관리.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이란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안에서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인터넷 창도 띄우고 게임 창도 띄우고 워드 창도 띄우고 포토샵 창도 띄우고 얼마든지 그걸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자, 시분할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CPU의 어떤 잡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 할 때 시간을 굉장히 작게 쪼개서 그 작은 시간 동안 얘 했다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에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막 이런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그게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것은 타임을 쉐어링한다, 공유한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다중 처리, 자, 멀티 프로세싱, 자, 다중 프로그래밍이랑 다중 처리, 자, 요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CPU처럼 처리기거든요. 처리기. 근데 처리기가 지금은 여러분들 예전 아주 10년 전만 해도 듀얼 코어, DUAL. 듀얼 코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CPU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동시에 동일한 것을 두 개가 처리하는데 만약 한 개가 망가져도 나머지 한 개가 돌아가니까 스탑하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듀얼 코어에서 쿼드 코어로 왔었어. 이건 뭐예요? CPU가 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가 쓰러지면 3개 있으니까 됐고 그 중에 또 한 개 쓰러지면 2개 있으니까 됐고 또 한 개 쓰러지면 1개 있으니까 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다중처리력이라는 것은 처리기가 여러 개 있어서 지금 같은 어떤 잡들이 돌아가서 에러가 났을 때 다운되지 않고 돌아간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가상기억 장치는 뭐냐면 자,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렇게 가정해요. 단위는 무시하고 10이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뭐 예를 들어서 15 되는 그런 덩이를 여기 올려야 되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CPU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는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램이 크면 클수록 컴퓨터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빠르죠.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도 크면 클수록 좋다 하는 이유가 바로 가상기억 장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스키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상용 운영체제의 종류로서 자, MS-DOS, 자, 빌 게이츠가 만든 MS-DOS, 자, 여러분들 윈도우의 초기 버전, 물론 3.1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버전도 있었어요. 이건 완벽한 버전이 아니고요. 완벽한 윈도우 버전은 95입니다. 그럼 윈도우 9는 언제 나왔을까요? 그렇죠. 1995년도에 나온 게 윈도우 9. 98년도에 나온 게 윈도우 98.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시리즈가 뒤에 쫙 나올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운영체제들이 있고요. 자, 운영체제 분류 한번 볼게요. 자, 1950년대 초 보면 자, 우리가 GM사라고 하죠. GM. 예. General Motors 그 회사에서 IBM 701을 최초의 운영체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운영체제가 할 일을 사람이 했었어요. 예. 자, 특징 1950년대는 일괄 처리 시스템.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일괄 처리를 요렇게 합니다. 배치 처리. 자, 배치 처리는 우리가
그 양말 하나 나왔다고 세탁기 돌리지 않잖아요. 양말도 모았다, 속옷도 모았다, 겉옷도 모았다 이렇게 모아갖고 하루나 이틀 새 모아갖고 그걸 세탁기 돌려요. 그 이유는 세탁기 양말 한 짝 돌리기에는 전기도 아깝고 물도 아깝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컴퓨터를 돌리기에는 너무 컴퓨터 돌리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작업들을 모았다가 일괄 처리,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50년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제 언어 JC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그 조작을 했었고요. 초기 운영체제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만 작업을 수행해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치 구동기를 사용을 했었고요. 자, 세 번째 일괄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요. 1950년대 초기의 컴퓨터 처리 방법 중 하나였었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로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모아 한꺼번에 일괄 처리, 한꺼번에 처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상주 모니터라고 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한 번에 한 작업씩 수행하던 것을 한 개의 배치로 묶어 자동 처리하게 하는 OS를 우리는 상주 모니터라고 합니다. 자, 상주 모니터의 구성은 뭐 인터럽트와 뭐 트랩 벡터, 장치 구동기, 작업의 순서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의 장점은요. 시스템의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능률 효율적이죠. 사용할 수 있어요. 단점이요? 예, 반환 시간이 너무 늦어요. 내가 프로그램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걸 뭐 2, 3일 있다가 그 결과를 다른 거랑 같이 돌리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하고 잊어버렸어. 어떻게 짰는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반환 시간이 늦고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작업이 어렵고 CPU가 유휴, 놀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쉽다라는 거죠.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좀 전에 말한 상주 모니터, 오프라인 연산, 버퍼링, 스풀링, 이건 이제 프린터에 대한 거고요. 자, 이런 것이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중 프로그래밍입니다.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에 여러 개의 멀티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중이라고 번역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멀티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자, CPU 스케줄링과 기억장치 관리 기법과 장치 스케줄링, 교착 상태 이것도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 병목 현상이죠. 병행 제어 및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되겠고요. 장점이요. 다중 작업을 구현함으로써 시스템 효율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단점이요. 자, CPU가 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기억장치 관리 기법이라든지 CPU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있어야 다중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 하나의 공용 기억 장치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시스템. 즉, 그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 이 프로세스는 CPU라고 했고, 아까 듀얼 코어 할 때 듀얼은 CPU 2개, 쿼드 코어 할 때 쿼드는 CPU 4개 이런 설명들을 했었어요. 공유된 주기억 장치의 사용을 스케줄링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CPU 여러 개를 사용해서 작업 속도, 신뢰성이 높아지죠. 하나 잘못돼도 나머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분할 시스템. 자, 한 대의 컴퓨터로 일정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게 한다. 자, 예전에는 컴퓨터가 비싸서 어떤 방에 컴퓨터 하나가 있고, 자, 이렇게 컴퓨터가 방 하나에 있고, 다른 방에는 모니터만 있어요. 모니터. 그래서 이거 덤터미널이라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이 많은 컴퓨터들이, 그러니까 그 모니터들이 이 컴퓨터 하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작게 잘라서 얘네들을 다 서비스합니다. 타임 쉐어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한 대의 컴퓨터로 일정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작업을 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각각을 각각 작업이라고 표현한 거죠.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CP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적재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운영체제는 정신없죠. 예, 복잡하죠. 자, 이번에는 리얼타임 시스템입니다. 자, 처리 대상 데이터가 발생하면 즉시 처리.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리얼타임 시스템이 아니라면 우리가 항공기 예약 시스템. 지금 어떤 사람이 A라는 좌석의 표를 샀어요. 리얼타임이 아니라면 B라는 사람이 여기가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 못하고 그냥 사게 되죠. 잘못되죠. 자, 그래서 그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는 건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사용자의 노력이 절감되고 처리 시간 단축되죠. 처리 비용 절감되고요. 단점이요. 일시 저장 및 대기가 필요하고요. 특정 상태의 재현이 또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 재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산 처리 시스템. 이거는 네트워크로 서로 분산, 흩어져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프로세서 사이에 특별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서로 네트워크를 합니다. 자, 한 조직 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 교환을 위해 네트워크로 상호 결합된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이고요.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자원 공유입니다. 쉐어링. 자, 신뢰성, 자, 그 다음에 계산 속도 증가, 통신,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운영체제의 관점입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사용자의 관점은 시스템 프로그램 특히 명령어 해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프로세서 관점은 운영체제를 프로세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중앙처리는 한 시점에서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고 각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자, 자원관리자 관점은 운영체제를 시스템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의 집단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프로세스의 관리 기능과 기억장치의 관리 기능, 장치의 관리 기능, 정보의 관리 기능 등등 뭐 요런 그 관리자 관점이 있고요. 자, 계층 구조 관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기억장치 관리, 자, 프로세스 관리 또 자, 주변 장치 관리, 파일 및 데이터 관리 등등의 계층 구조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확장 관점, 운영체제를 하드웨어 기능 확대라고 보는 측면, 기능적 관점, 운영체제를 시스템 구성원 중 일부로 보는 관점, 작업제의 언어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념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 정의해주는 명령문 데이터를 가진 프로그램.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일단 특징 보면요. 컴퓨터의 작동 수행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하드웨어 환경을 직접 제어하는. 그런데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환경을 직접 제어하잖아요. 자, 컴퓨터 제조회사나 시스템 프로그래머에 의해, 그쵸? 시스템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이 되지 이런 시스템 윈도우를 우리가 뭐 만들거나 이렇지는 못하죠.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념 보고 있고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에는 누가 있느냐? 일단 매크로. 자,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코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매번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간단한 코드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축키 같은 거 있죠. 단축키. 원래는 뭐 누르고 뭐 누르고 뭐 눌러서 되는 걸 이런 키로 define 정의해 놓으면 어떤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단축키만 누르면 한꺼번에 코드가 그 프로그램이 쫙 기능이 수행돼요. 그런 개념이고요. 자, 링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 모듈 간의 호출, 공동 데이터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링커. 자, 그래서 링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할 때 영문과 비슷한 문장으로 코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듣기 위해서 0과 1로 바꿔야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2번 번역을 하는데 첫 번째 번역은 완벽하게 0과 1로 바뀌지 않고요. 군데군데 0과 1로 안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링커에 의해서 완벽하게 0과 1로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된 것이 exe 파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링커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요. 자, 로더. 자, 다시 조금 설명을 처음부터 좀 하면 우리가 소스 파일 뭐 예를 들어서 C다, C++이다 그러면 소스 파일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문으로 돼 있죠. 근데 그 두 번의 번역 과정을 거칩니다. 자, 패스 1. 첫 번째는 군데군데 번역이 아직 안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번역돼 있어요. 자, 이게 그 로더의 링커에 의해서 완벽하게 0과 1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로더에 의해서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로더. 네, 로드가 그 메모리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절대 로더, 뭐 상대 로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계어 코드 프로그램에서 미리 지정한 번지 거기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이 절대 로더. 상대 로더는 로드 과정에서 메모리에 적당한 영역을 찾아서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이나 절대적이냐 아니냐 요거 차이죠. 로더는 exe 파일, executable 파일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겁니다.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한다. 딩동댕 맞는 얘기죠. 자, 답이 1번이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놓쳤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요.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틀렸어요. 1번이 틀린 거고요.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의 공동사용. 그렇죠. 자, 여러 사용자 간의 자용 공유. 그렇습니다.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그래요. 잘못 설명한 거.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라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라 고치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 틀린 답을 1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입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자, 처리 능력의 향상, 반환 시간의 최대화, 사용 가능도의 향상, 신뢰도의 향상. 아닌 게 뭘까요? 예, 자, 앞에서 운영체제의 목적 설명할 때 다 향상인데 하나만 향상이 아닌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게 바로 반환 시간은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됩니다. 우리가 엔터 누르고 10분 있다 하는 게 좋겠어요. 0.1초 있다 그게 나오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짧은 게 좋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 반환 시간의 최소화, 최대화, 최소화.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2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개념 뭐라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운영체제는 사용자, 나와 하드웨어 간에 무슨 역할을 한다? 인터페이스,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운영체제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처리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에서 제어 프로그램에는 관리, 그 다음에 뭐 그 감시, 뭐 제어 이런 용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운영체제의 분류, 운영체제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었고요. 저 시스템 프로그램 그래서 그 운영체제 자체가 시스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같이 알아보았었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